무릎 PRP 주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PRP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의 차이는 뭔가요? PRP 주사는 자가혈을 이용하여 재생을 촉진하는 주사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 억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빠르고 통증 완화가 확실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절 내 연골이나 인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PRP는 본인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한 후 주입하여 성장인자들의 작용으로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급성 염증에는 스테로이드, 만성 손상 및 회복 촉진에는 PRP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PRP 주사 후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보통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관절 가동 운동은 시술 후 2에서 3일 이후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근력 운동이나 무릎에 하중이 가는 운동, 등산, 뛰기 등은 약 2에서 4주 후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재생을 돕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에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효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만약 PRP 시술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효과가 미미하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 주사,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강화, 고주파 신경 차단술 또는 줄기세포 치료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태에 따라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소판 농축 PRP 방식이 다른가요? 네, PRP는 제조 방식에 따라 품질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소판 농축의 정도, 백혈구 포함 여부,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나 키트의 종류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 치료에는 백혈구가 적은 PRP가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PRP인지 병원에 문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치료와 병행해도 괜찮나요? 네, PRP 주사는 물리치료, 운동치료, 약물치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주위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를 병행하면 PRP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염진통제는 PRP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후 일정 기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병행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PRP 시술 전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나요? 크게 복잡한 준비는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시술 전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은 3에서 7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시술 당일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공복 상태가 아닌 것이 좋습니다. 혈액을 채취해야 하므로 탈수 상태는 피해야 하며 지나친 음주는 시술 전날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P 시술 후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PRP는 자가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나 감염 위험이 매우 낮은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주사 부위에 일시적인 통증, 붓기, 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감염, 피부 반응, 출혈 등이 보고되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며칠 내에 자연히 호전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한 통증이나 붓기가 지속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PRP와 히알루론산 주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 내에 윤활 작용을 하는 물질을 주입해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효과는 비교적 빠르지만 단기적입니다. 반면 PRP는 성장인자를 통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유도하며 장기적인 재생을 목표로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반면 PRP는 생물학적 회복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 말고 다른 부위에도 PRP를 사용하나요? 네, PRP는 무릎 외에도 어깨 회전근개 질환, 테니스 엘보 상완골 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고관절 통증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건염이나 초기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부위에서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적응증에 따라 초음파 유도해보다 정확한 주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PRP 맞고 효과가 없었는데 또 맞아도 되나요? PRP는 농도, 제조 방식, 주사 위치, 병행 치료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치료가 효과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효과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관절 내 주입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혈소판을 농축했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재시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할 때 초음파를 꼭 사용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절 내 주사에 익숙한 의료진은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도 정확히 시술할 수 있지만 초음파 유도해 시행할 경우 더 정밀한 위치에 주입할 수 있어 효과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이 심하거나 관절 공간이 좁은 환자의 경우 초음파를 활용하면 안전성과 정확성이 향상됩니다. 병원마다 다르므로 초음파 사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RP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을 같이 섞어서 주사하나요? 일반적으로 PRP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장인자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약물과 섞는 것을 피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항염작용이 강하지만 세포 증식을 억제할 수 있어 PRP의 재생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별도로 시기를 달리해서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치료와 병행하되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효과가 있나요? 연령이 높을수록 회복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기초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관절 내 염증이 심하지 않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중에서도 관절염 초기 단계라면 PRP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골이 거의 소실된 상태에서는 제한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PRP 맞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있나요? 초기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 PRP 치료를 통해 통증이 조절되고 기능이 유지된다면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연골이 거의 없는 말기 관절염 환자의 경우 PRP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PRP는 수술의 대체라기보다는 수술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비수술적 중재 방법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RP 치료 후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조절, 적절한 운동,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 유지, 계단 사용 줄이기, 보조기나 보행 보조기구의 적절한 사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릎 근육 강화 운동, 특히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필요합니다. 이상 PRP 치료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충분히 영상을 숙지하신 후 목표를 설정한 후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